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원도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고, 이재명 후보도 TK 지역에서요, 뭔가 입장을 내놨는데, 좌충우돌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재명이가 맞아? 완전히 문재인이 때리고 나서 가지고 뭐 결별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재명을 뽑아야 되겠어? 이런 의구심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강도,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거꾸로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결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곡점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덜 떨어지기만 해도 큰 성공이다. 그러나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요, 그만큼 이재명 이 후보의 발언에 이 좌와 우를 너무나 왔다 갔다 해. 이재명의 특징이 뭐예요? 말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불리하면 다시 말을 바꾸고 그 말이 후폭풍이 돼서 본인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여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일관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빅플레이트, 큰 접시에 탈진보든 진보든 호남이든 2030이든 다 태워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인데, 오늘 강원도에 가서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발언 수위 더없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다. 이 기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는 중앙일보가 맨 먼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언론에까지 맞아떨어져 가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강도와 맞춰서 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잡아 세우려고 세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패 실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마의 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 이 문제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끝까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쭉쭉 몰고 가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용어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지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밀 보따리를 제보받았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또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있고 유한기가 있고 정진상이가 있고 뭐 정용화이가 있고 남궁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정민용 변호사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기에 그동안에 숨어있던 인물, 이 관행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원희룡 지사가 폭로했어요. 내가 이 관행에 대한 큰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1, 2주 안에 폭로하겠다. 그러니 검찰 똑바로 수사하라,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가 아니고요, 원희룡 지사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타 강사가 아니고 일타 공격수로 자세를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지, 앞으로 정말 폭탄이 될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뻥튀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속 있는 제보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겠는데, 이 본 방송에 앞서서 맨 먼저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손수조 아시죠? 손수조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 사상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바로 문재인 저격수로 극적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손수조 당시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4.11 총선에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이 됐는데, 그때 자객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키즈다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준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손수조 두 사람이 말하자면 거론이 돼 왔는데, 지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요, 정반대예요. 이 손수조 씨는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대한민국 그 이전 서열 7등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출발 선상은 뭐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죠. 박근혜 퀴즈로 출발했으니까. 물론 출발할 때의 스펙은 많은 서로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핵심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선거 때마다 항상 젊은 피가 수혈되는데,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데뷔하는 정치 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테랑 이 정치부 기자인데 이분이 이 정치 신인들, 젊은 신인들이 생존하는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동시에 데뷔한 이준석과 손수조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한 사람은 장례 지도사,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당대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늘과 땅 사이가 된다고 봐도 평균적으로 보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 측면에서는 뭐 직업이 기준이 없듯이 어느 게 높다 낮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상식 판단의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자는 자, 학벌, 능력, 근성, 시스템 무엇이 오늘 두 사람의 이 서로 다른 오늘을 만들었느냐.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사를 보면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 날 말하자면 손수조는 처음 입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진단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일일이 이거 뭐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례 지도사니까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한 60여 명의 염을 직접 했다. 그래서 참 이 염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담담하고, 어떻게 볼까요? 뭐, 종교적인, 그러한, 준엄한 느낌까지 든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요즘 관홍상제에서는 아직도 장남 의견이 중시된다기 보다는 집집마다 다 실세가 있는데, 대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기여를 하는 실세가 있더라. 딸이나 고모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 지도사를 쭉 해오고 만족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정치 컴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이건 생업이다. 그래서 상조 플랫폼을 아주 완전히 새롭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장례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그래서 이 손수조 본인 얘기가요, 본인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 일이다. 그리고 이 남편이 하고 있는 식당에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본인이 정육 관리사가 되어서 공부를 쭉 해서 이 식당도 잘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 장례 지도사의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아직 이 정육관리사 자격증은 못 땄다. 장례 지도사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끊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고 실망도 많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또 쳐다보게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맞다. 지금 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이 세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연구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 선거에 도전하는 2030을 위해서 정치 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든가 회계장부 정리하는 법, 연설문 작성법 이런 거를 실무 중심으로 쭉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캐는 장례 지도사지만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스타디도 하고 있다. 젊은 정치인들이 3천만 원 갖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빨리 세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은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이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졌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말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세게 내치는 이런 연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건 국가도 아니고 정권 교체 안 하면 국민의 정신건강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요, 쌍특검 이런 거 뭐 윤석열 후보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비판하고 있잖아요. 말장난하지 말라 이런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선대위 중에서 발대식을 연 것은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춘천시 소양로 국민의힘 강원포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오늘 발대식에서는요, 즉석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원고 없이.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고 경선 과정에서 토론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제가 윤석열 후보는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석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능과 부패의 상징이 나고 맹 비난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무능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특혜 의혹 부실 조사 논란, 즉 부패를 각각 상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동안에 1000여 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50조 원의 돈을 썼는데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이런 건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특수 관계인에게 줬다는 의 특혜가 돌아갔지만 공범관계나 자금 흐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높였어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다. 제가 그래서 심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열받고 여러분들도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이 나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 분한테 받았는데,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자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한 거 보셨죠? 방역 실패라고 우리 야권 인사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한 저의 방송을 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나?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얘기가, 자기 아들, 딸을 지금 한테 얘기가, 이런 정권 앞에서는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이민 가서 살 수 준비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의 흐름을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어요. 특검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윤 후보 때문이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수록 한 건 성과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한 건지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든가 발언이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국민의 심판은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재명의 해괴한 발언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후보냐? 그래서 이런 해괴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이런 진의가 뭔지 기자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달라.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으니까 매일 바뀌고, 이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열이 받아 있고, 취재진이 좀 잘 이거를 풀어서 좀 알려달라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오직 답답해야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공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매일 말이 바뀌니 여러분들 즉 기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달라라고까지 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재명 발언의 심각성 충분히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오늘 페북에다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나요? 지금 여러분들 약국 보시면 이 면허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약국들, 또 이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약국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서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단조직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자진신고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 그리고 경기 공공버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요, 전 국민이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형사처벌 강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이런 거에서요, 타방의 이런 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대책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기존 검찰 수사를 자진해서 먼저 받아라. 저는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얼마나 다 하냐면요. 이재명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의 발언들, 만약에 지난 7일날 서울대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10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대구 한 카페에서 이런 질의응답과 관련해서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한 거,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해명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꼭 사고를 쳐. 그러니까 또 말을 해.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말만, 입만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머리가 살아있어야죠. 감정이 살아있어야죠. 감정이 살아야 국민과 말하자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국민 정서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살아있어야 사리 판단 능력이 제대로 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도 입도 가슴도 수시로 바뀌어. 진짜가 이재명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들한테 다 했죠?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받아넘기고 있냐면, 쌀쌀맞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받아넘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지난 7일날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이런 서울대 방문 때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다 했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 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나중에의 상처가 선명한데 이제 다 했죠의 상처까지 더했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했던 모든 시민께 사과하라. 이런 비판을 받았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요. 노령의 시장 상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정한 감성의 소유자가 이게 이재명이잖아요. 항의하는 성소수자에게는 약 올르듯이 다 했죠. 너희는 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이 강릉, 춘천, 그 다음에 속초, 이 강원도 일대를 지금 순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경상도 TK 지역을 좀 돌고 있어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이 TK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거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공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공 쪽에 말하자면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긍정평가하고 있는데 보수파 우리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내 뜻 다 알죠? 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나한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거죠. 이거를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TK 지역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허약하고 이재명 머리만 못한가요? 이재명 머리 10배 위에 서 있어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이재명의 메시지를 보면 야, 이재명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정말 뻔뻔하구나. 이 사람 말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들이요 생각을 정리하게 돼. 그래서 이재명이의 실체를 TK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더 이상 속지 말자 이재명.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 강원도 지역을 가서요. 강원도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북한과 가장 최전선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규제 조치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발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번 강원도 방문을 통해서 규제 완전히 다 뜯어내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저의 생각은 아날로그식 강원 경제를 디지털식 강원 경제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평화 강원도가 아니라요. 평화를 중시하는 즉 평화 자치도가 아니라 경제 특별 자치도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나의 비전을 선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문순 지사가 지금 이선을 하고 있나요? 최문순 지사 가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많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5년에 넌더리가 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국민님 쪽으로 많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요. 대통령 윤석열 뭐 이 배후에까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환영하는 그러한 민심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성공적 강원도 방문이 되고 이재명이는 그 위선적 측면을 우리 TK 하면 보수의 상징 아니겠어요?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그 위선적 측면을 우리 유권자들이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야 저렇게 한다고 표를 줄 줄 알아?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네. 이런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역시 추미애하고 조국이요 설치고 있어요. 더 좀 설쳤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요즘 매일같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하나씩 전부 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추미애가 나오면 또 누가 뭐가 뛰면 뭐가 또 망둥이가 뛴다고 그러죠. 바로 조국이 뛰어요. 둘이서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요. 쌍끌이 작전에 나섰다 되어 있는데 쌍끌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지금 완전히 우리 분란 민심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조국과 추미애, 우리가 박수로 더 격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이제 김건희, 그 다음에 윤석열 다시 공격을 가하고 나섰어요. 얼마 전에 회초리로 때리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어머님의 마음으로 때린대요. 야, 이 독한 여자 아니에요? 역시 추미애다운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얼마나 기고만장한 입장문을 내놨는지 한번 여러분께 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 그리고 이 나훈아, 결국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부산 백스코에서 아주 대성공적인 어게인 나훈아 테스형, 이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열기가. 그 매번 본래 6,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방역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2,000명이나 들여갖고 4,000명을 하루에 2번씩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8,000명이니까요. 3일이면은 최소 24,000명이 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지난번에 테스형 얼마나 아주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컸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맨 먼저 좀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요,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를 여는데 그 여는 이유는 너무 힘들다는데 내가 참 힘은 없고, 그래서 이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 방역 실패를 한 정권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어렵지만은 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나훈아는 공연을 한다니까 나훈아 돈 떨어졌냐, 이런 좋지 않은 반응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코로나 이후로 공연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죽으려 하는데 내가 이것만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서 잘 하지 않겠느냐. 공연 관계자들 당사자와 식구까지 하면 몇십만 명이 되는데 형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힘은 없지만은 조심해서 공연을 잘 여는 것밖에 해줄 게 없다. 이래서 공연을 열게 된 게 뭡니까? 힘은 없지만은 잘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방역조치 무대뽀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설프게 방역조치를 했는지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이 함성 지를 적에도 함성 지르지 말고 입을 딱 다물면 이렇게 이런 걸로 대신하라, 이런 당부의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훈아는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데도 이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한테 주변에서 분명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또는 위험한데 뭐 한다고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보여드리겠다. 그래서요, 2달 된 제구에서 많은 분을 모시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늘은 입 열면 침 튀니까 입은 다물고 음으로 대신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고, 처음 코로나라고 했을 때 코로나19라고 해서 19살 이상만 먹는 맥주가 새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유머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2주 하면서 2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안 해본 것 하시고, 안 먹어본 것 먹어보고, 안 가본 것 가보라.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요, 안 먹어보고, 안 보고, 안 먹어본 것, 그 다음에 안 가본 것, 이게 바로 뭐냐?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 비전이야. 이 미래 비전은 뭐냐? 일단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이렇게 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벌써 저만큼 먼저 가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미래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진뱅이 정권이 돼가지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첫째, 김건희를 때리고 윤석열을 때리고,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각하가 됐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사법고시한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본인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게만 왜곡 해석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이 김건희 씨를 또 건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맞춰갖고 조국이 또 날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비판에 나섰고, 그리고 우리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정책총괄본부장이 제대로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추미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혔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에 관해서는요, 숨을 데가 아니다,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거죠. 예. 논문 표절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서 당당하게 설명하라. 그리고 이 안혜욱 회장이 열린공감 TV에서 맨 처음으로 이 줄리가 접대부리를 했다는 것을 내가 97년도에 봤다. 이렇게 왜곡 선전을 한 사람이 바로 안혜욱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혜욱 회장이 틀렸다면 직접 대면해서 사람 잘못 봤다라고 하라.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직접 제발 좀 해명하라.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이런 대선 배우자는 없었다.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 아주 신나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유세 활동을 하고 있고 입장문도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판이 완전히 기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미애가 생각하기에 이 김건희 씨만 나오면 자기가 때리면 금방 이 판세를 뒤집을 것 같은데 이 김건희 씨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갖고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김건희 씨는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김건희 씨는 바보입니까? 선대위는 추미애만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 그러면서요. 이 논문 표절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놓고 직접 논문 내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안혜욱 회장님이 틀렸다면 직접 그분을 대변해서 사람 잘못 봤다고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안혜욱 씨는 열린공간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97년도 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 씨와 만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측은요, 이 증언 내용 잘못된 것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안 씨를 향해서 고령의 어리숙한 사람이다.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46년생인 어머니 최은순 씨의 나이보다 76세잖아요. 안 회장님은 48년생으로 74세인데 왜 나이 탓하냐. 기억을 불신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의혹을 해석하고 싶다면 직접 나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추미애 씨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두 번 우리가 봤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추미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을요. 전횡이라는 이 컨셉을 동원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포기하지 말자. 추미애가 얘기하는 개혁을 누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개악이지. 개악한 거 한두 번 보셨어요? 우선 울산시장 선거 공소장 우리 국내 알거리 차원에서 국회가 요구하는데 과거 관행은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은 다 보내준 게 관행인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쯤 있다가 동아일보에서 당시에 단독 보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학살 얼마나 그 다음에 피의자 뭐라고 그럴까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피의자들 언론에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다 알 권리를 붕괴시킨 추미애식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추미애식 개혁은 개악이에요. 예. 이래서 문제점이 있어. 근데 본인의 개악 조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 했던 일은 전부 전횡이라는 단어로 일괄 도매금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포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 법원에서의 각하 판결을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각하 판결을 왜곡해서 이 홍보에 나섰어요. 이 각하라는 의미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 법원에서 이 징계 이걸 각하한 이유는 이미 이재명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 앉아 있어야 징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의 그 자리를 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표가 나갔는데 무슨 징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소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어. 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미 윤석열 총장이 나갔으니까 민간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예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마치 중대 비위가 저질러져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측근의 좌회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다.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 징계 청구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원이 징계 적법성을 인정한 사실을 다시 거론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면서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오늘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 패소 판결 이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 탄압이라고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 번 더 징계 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정당하다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소의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당하다는 말로 옳은 것이다. 법원에 이 자기의 주장이 옳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물로 바치고 검찰 정신을 흔들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눈치 검찰이 아까 안타깝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여전히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눈 감고 있잖아요. 덩치 큰 아들보다 외사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으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것이다. 우수부리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다. 웃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이 장관 시절 본인이 했던 개혁 행보, 그리고 이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의 남용, 정당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이 주권 재민의 민주동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영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검찰의 개혁 저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누른다면 이것이 불의다. 옳은 것이 불의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추미애의 이런 입장을 다 소개시켜줬냐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그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하잖아요. 궤변의 프로가 바로 추미애예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